정부와 서울시가 과열 양상을 보이던 한남 뉴타운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사상 처음으로 입찰 무효와 검찰 수사라는 초강수를 둔 건데요. 결국 조합은 서울시 권고를 받아들여 재입찰 입장을 밝혔지만 조합원 설득이란 숙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수를 둔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정 기자, 네. 한남 3구역 강북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남 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약 39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5,800여 가구를 짓는 사업인데요. 네. 사업비 7조 원, 그리고 공사비만 2조 원가량에 달해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으로 꼽힙니다. 네. 이렇게 덩치가 커서 시공을 여러 건설사가 뭉쳐서 하는 컨소시엄 방식을 예상했었는데요. 조합원들이 한 건설사가 전체 시공을 맡는 형태를 원하면서 단독 입찰로 방향을 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최대 규모이긴 한데 다른 지역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건폐율, 그러니까 땅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42%로 네. 서울 일반 신축 아파트의 2배 수준인데요. 한강변에 위치한 탓에 층수와 고도 제한에 묶여서 높이 지을 수도 없는데 건폐율까지 높다 보니 넓게 짓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까지 받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또 보통 재개발 사업은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수익성이 높은데 여기는 조합원 물량이 80%에 달합니다. 여기에다가 구릉지 지형을 띠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토목 그리고 건축 비용이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다 보니 여러모로 독이 든 성배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독이 든 성배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남산을 끼고 한강을 바라보는 노른자 입지, 그리고 전통적인 부촌 이미지를 가진 곳에 브랜드를 걸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네. 게다가 한남 3구역은 16년 전 뉴타운으로 지정된 5개 지역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고 또 제일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수주를 따내고 무사히 공사를 마치면 나머지 구역까지 공사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 보니 건설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강상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른자 땅 위에 재개발이 추진되다 보니까 분양권 가격도 엄청 올랐을 것 같습니다. 네, 대지 지분 33제곱미터 이하의 빌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입지와 한강 조망권이란 프리미엄에 대규모 개발 단지라는 이유로 평당 1억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시공사 입찰 마감 후에는 호가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뛰었는데요. 한남동 전용 면적 25제곱미터인 다세대 주택의 거래 가격은 지난 2006년 1억 5천만 원에서 올해 4월엔 7억 8천만 원으로 이렇게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시공사들이 참여한 게 한 달? 됐나? 그때 대비하면 110%? 그 실망 매물을 쉽게 말하면 실망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런 메리트 때문에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는데요. 자, 강 기자. 네. 결국 정부와 서울시가 시공 입찰에 나섰던 건설사들에게 입찰 무효라는 직격탄을 날렸는데, 자, 왜 이렇게 입찰 무효라는 판정을 내리게 된 겁니까? 네, 주거환경정비법 132조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 입찰에 참가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20여 건이 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국토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특히 사업비나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화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걸로 저희들은 해석하여 네, 대표적인 불법 사례는 현대건설이 이주비 5억 원 이상 무이자 제공, 또 대림산업이 임대주택 800여 채 제로화 공약, GS건설이 분양가 7,200만 원 이상 보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설계와 관련해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면서요.
GS건설과 대림산업이 내건 이 혁신 설계안에 대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일 뿐만 아니라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이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사업비의 10% 안에서만 설계를 변경하도록 했는데 허가받지 않은 설계안으로 건설사들이 과열 경쟁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이유로 입찰 무효와 이 검찰 수사까지 의뢰한 것이죠. 한남 3구역 재개발은 2003년 뉴타운 지정에 따라서 16년을 끌어오던 사업인데요. 자, 김 기자. 네.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시점인데 네. 자, 입찰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 당국이 정비사업 시공사 수주 입찰을 점검해서 또 업체 수사를 의뢰하고 또 입찰 무효라는 유권 해석까지 내린 것은 이번 한남 3구역이 처음입니다. 예.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조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정부의 집값 안정 기조를 거스르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확대와 또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대 분양가 등 파격적인 조건들이 이 정책 방향을 역행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강남과 용산 등지의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열 양상이 아파트값을 밀어올리고 또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까지 전반적으로 부채질한다는 판단에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계속 놔두게 되면은 재건축에서는 지금 이제 추가 투자로 인한 뭐 가격 상승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재개발 쪽은 아직 이슈가 여러 가지 남아 있거든요. 재개발은 언제든지 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사전에 막기 위한 그런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냐라고 보입니다.